재산 논란. 본인 아들들,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들도 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두 10억대 자산가입니다. 뭐 91년생부터 97년생까지 있던데 세 사람이 모두 47억을 갖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모 찬스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다음이요. 이번에도 논문 얘기입니다. 장남이 자신의 논문을 쓸 때 이혜은 후보자 배우자가 지금 연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현직 교수. 아버지로부터 혜택받은 것 아니냐. 아버지가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은 아버지의 전문 분야지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이혜은 후보자의 장남이 1저자라고 하고 아버지가 2저자로 갔답니다. 이런 논란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전체 이제 부모 찬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논문 자체가 제대로 작성이 됐을까요? 그게 아들 본인의 논문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뭐 돈도 주고 그다음에 논문도 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논문 자체도 이제서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논문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논문을 쓴다. 뭐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이건 뭔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찬스를 이용했는데 그 찬스가 과연 적절했느냐, 이제 그 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이혜원 후보자가 2019년도에 이 얘기한 걸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금 부자, 부모 찬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 놓고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건 뭐냐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인턴 사원에 대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IQ가 몇이냐. 그거 굉장히 평소에 어떠한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한 모습에 이해훈과 다른 두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적극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가면 이 정부의 기조는 적극재정 아니에요. 돈을 풀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까지 그거에서 엄청 비판하고 포퓰리즘에 비판했던 사람이 제가 기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적극재정에 앞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두 얼굴을 가지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 얼굴 썼다 저 얼굴 썼다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거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해가지고 예산처 장관이 되는 것 자체는 자기서 정선적 통합이 아니죠. 오히려 분열되는 거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랄지 보수 측에서도 합리적이면서 좀 괜찮은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골라도 꼭 저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저건 통합이 아니고 저는 분열의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만나보시죠. 이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또 논문 아빠 찬스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맞지 않고 본인이 해명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소명할 건 소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박정호 의원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도 나온 분인데요.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 대변인님, 참여연대도 조금 더 입장을 냈습니다. 통합과 실용을 아무리 강조한 인사더라도 도덕적 자질이 결여됐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 부적격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혜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통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맨 처음에 이혜원 후보자가 내란 관련된 발언으로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내란 의혹 이외에 여러 가지 이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 뭐 인턴 직원한테 막말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뭐 도덕성, 윤리성을 따지기 이전에 뭐 인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다.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 이런 당내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로 뭐 장남 그리고 뭐 그 세 아들들에 관한 여러 가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뭐 증여세는 정당하게 이제 적절하게 낸 것 같지만 예. 이 아직 독립생계가 되지 않는 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증여세를 준비를 했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은 여기에 의혹의 해명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뭐 재산 증식 예.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본인이 예타 이제 심사를 하는 그렇게 KDI 위원이었는데 그 예타 과정에 관련된 부분의 뭐 토지를 구매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차익을 낸다든지 네. 이거는 아마도 그냥 인사청문 기준이 아니라 KDI 내 뭔가 규정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의혹이 청문회 통과가 쉽지는 않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